포토샵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이 브러쉬 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브러쉬 툴하고 그 다음 마큐 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라쏘 툴을 공부했을 겁니다. 오늘은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다치 툴하고 번 툴하고 스펀지 툴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다치 툴은 누르고 있으면 나와요. 다치 툴은 리터칭하는, 다치, 번, 얘네들은 리터칭하는 툴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다치 툴은 리터칭하면 이렇게 밝아집니다. 밝기를 조절하는,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내가 원하는 특정 부위를 이렇게 밝기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밝기를 조절하는 툴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어떻게 됐나? 히스토리. 윈도우 메뉴의 히스토리를 보세요. 그러면 내가 작업한 리스트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어두웠던 사진이 밝아졌네요. 어떤가요? 밝기가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밝기를 한번 조절해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밝기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또 보실까요? 다치 툴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그 안에 번 툴이라고 있습니다. 번은 태우다 라는 뜻인데, 번 툴은 결국 뭐냐면 이렇게 어둡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둡게 해주는 거예요. 번 툴은 이렇게 어둡게 해줍니다. 어두워진 거 보이시나요? 지금 막 제가 그냥 막 해서 그렇지 이렇게 어두워졌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어두워졌네요.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스폰지 툴이 있습니다. 이 스폰지 툴은 뭐냐면 탈색입니다. 색을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리터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스폰지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 색상이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입술이 있네요. 자, 여기 입술을 이렇게 칠해 봅니다. 어떤가요? 색이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요 입술 주변으로 이렇게 까맣게 바뀌고 있죠? 네, 색을 빼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전체 리터칭을 한번 해볼까요? 밝고 어둡기를 이렇게 조절해 봐야 되는 거죠.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그림자가 얼룩덜룩하게 있죠. 이렇게 그러면 다치 툴로 이렇게 살짝 리터칭을 좀 해줍니다. 브러쉬 크기도 좀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프레지어 값을 낮추면 더 이렇게 여리게 밝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작업했던 내용이 이렇게 약간 어두웠는데 얼굴이 확 밝아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브러쉬 툴로 색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입술이 이렇게 있는데 입술이 조금 더 빨갰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다치나 번 툴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브러쉬 툴을 쓰는데 다른 데로 번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라쏘 툴로 입술을 선택합니다. 자, 그 중에 Alt 키를 누르고 이 이와 잇몸 부분을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와 잇몸 부분이 빠지도록 다시 한번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술 부분만 선택이 됐겠죠. 자, 브러쉬 툴로 선택을 하려고 색상을 칠해 보도록 하죠. 자, 오파시티 여리게 하고 조금 더 살짝 더 리터칭을 해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입술이 조금 더 진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원래는 이랬지만 입술이 이렇게 조금 더 빨개졌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브러쉬 툴을 이용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블렌드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칠하고자 하는 색과 지금 색상이 비교를 해서 더 어둡게 나오거나 다큰 멀티플 컬러번 다 똑같아요. 이건 다 어둡게입니다. 라이트 밝게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진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다시 봅니다. 이번엔 라이트 좀 더 밝게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잘 표시가 안 나죠. 그러니까 더 밝은 것만 나와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스크린을 칠하면 좀 더 이렇게 밝게 바뀌게 됩니다. 내가 칠하는 색과 뒤에 배경색을 가지고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흰색에다가 해보죠. 색칠이 안 돼요. 왜요? 배경이 더 하얘니까. 근데 다크는 두 개 중 비교해서 어두운 거를 그리게 하는 겁니다. 더 어둡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빨간색이 나오는 거죠. 라이트는 안 나와요. 더 밝은 게 나와야 되니까 안 나와요. 오버레이는 그 중간입니다.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해주는 게 오버레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멀티플리 그러면 더 진하게 나오는 거죠. 얘네들을 되게 많이 써요. 다큰, 라이튼, 오버레이. 그 다음에 여기 디퍼런스 같은 거는 색상 반전입니다. 이렇게 색상을 반전 줄 수 있어요. 색상 반전입니다. 색상 반전 주는 기능이 디퍼런스입니다. 그러면 색상을 계속 바꿔볼까요? 밝은색, 노란색이니까 이렇게 어둡게 나온단 말이죠. 자, 어떤가요? 자, 다시 또 볼까요? 그러면 알록달록하게 바뀌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디퍼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그라디언트라는 툴이 있습니다. 여기 그라데이션 툴이 있어요. 요 그라디언트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전면색에서 배경색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색상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라디언트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수평 혹은 수직 혹은 45도 이렇게 각도를 지정해서 그라디언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라디언트를 주시는데 보시면 라이너 그라디언트, 그 다음에 원형 그라디언트,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그라디언트를 줄 수 있습니다. 원형 그라디언트는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나오겠죠.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바꿔보죠.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거꾸로 색을 거꾸로 주면 이런 식이 되겠죠.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가니까 이런 식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딱 접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원통형 그라데이션.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다시 끝나는 거죠. 이게 원통형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그라데이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타원 있죠. 마키 툴. 여기 엘립스 마키 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타원을 그립니다. 그 다음 흰색에서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색상을 바꾼 다음 그라데이션을 원형으로 줍니다. 그리고 드래그. 그러면 풍선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하이라이트가 일어나고 이렇게 어둡게 바뀌는 거죠. 조금 더 어둡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풍선 모양으로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똑같이 그라데이션을 쓸 건데 이번엔 회색으로 쓸 겁니다. 아니, 그냥 녹색으로 쓸까요? 자, 다만 흰색에서 이렇게, 아니, 초록색에서 흰색으로 갔습니다. 이때 블렌드 모드를 라이트로 놔볼까요? 아이고, 이렇게 밝게 되는군요. 그죠? 다시요. 다크으로 놔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두운 부분만 색상이 조합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세포가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더 어두운 것만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색칠을 할 때 브러쉬 툴의 색상은 적당히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퍼런스를 이렇게 칠해버리면 반전 효과가 나타나 버리겠죠. 자, 그렇다면 디퍼런스는 못 쓸 거고, 오버레이는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밝은 부분은 더 밝게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 과하죠. 여기다 오파시티를 조금 낮추어서 색칠해보면 금방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 보시면 여기 선택된 부분이 좀 불편하잖아요. 여기 셀렉트 툴에 들어가 보면 하이드 셀렉트가 있는데 단축키가 컨트롤 H, 뷰 메뉴에 있나 보다. 여기 뷰 메뉴에 보면 익스트라트라고 돼 있죠. 요 컨트롤 H를 누르면 경계 감추기가 됩니다. 경계 감춰지고 다시 컨트롤하고 H를 누르면 경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경계 감추기, 경계 보이기. 자, 이해되시나요? 자, 경계를 이렇게 감춰 놓고 브러쉬 툴로 이렇게 색칠해 보면 금방 내가 어떻게 칠하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라sso 툴과 셀렉션 툴이죠. 라sso 툴과 얘네들한테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여기 패더라는 값하고 안티 알리아스라고 하는 값하고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안티 알리아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안티 알리아스라는 게 뭐냐면 전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자, 제가 왼편에는 안티 알리아스를 이렇게 체크하고 색을 넣어 봤습니다. 이번엔 안티 알리아스를 끄고, 아이고, 자, 색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테두리가 어떤가요? 테두리가 달라지죠.
왼쪽의 테두리는 경계가 많이 스무스한 거 보는데 오른쪽의 테두리는 경계가 이렇게 계단처럼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이 원래 정상이에요. 오른쪽이 정상인데 이건 보기 싫단 말이죠. 그죠? 톱니바퀴처럼 나오고. 그래서 안티알리아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계단처럼 나오는 이 현상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바꿔주는 걸 안티알리아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안티알리아스를 끄고 선택한 다음에 색칠해보고 이번엔 안티알리아스를 체크하고 선택한 다음에 색칠해 보시죠. 그리고 안티알리아스를 비교해 봅니다. 자, 다음 또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또 뭐가 있냐면 패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더. 패더요. 제가 패더를 여기 보시면 패더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패더를 0으로 놓고 선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색칠을 해보죠. 안티알리아스 체크하고. 자. 그러면 딱 경계를 기준으로 한 두 픽셀 정도만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패더를 체크해 보죠. 패더를 제가 5픽셀이나 줬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한 다음에 칠하면 경계를 기준으로 어떻게 된 거, 경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선택이 되는 거 보이시죠? 이게 패더입니다.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걸 패더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입술이잖아요. 근데 입술의 경계가 불분명해요. 여기는 또렷하지만 여기는 불분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패더를 한 1이나 2픽셀 정도를 주고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위에 부분은 자연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컴퓨터가 좀 느려졌네. 자, 그 다음에 패더를 0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빼기 키를 이용해서 이 아래쪽에는 경계가 또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엔 경계를 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를 칠하면 이렇게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어떤가요? 조금 더 부드럽게 칠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부드럽게 칠해집니다. 이 아랫부분의 경계와 이 부분, 이 부분의 경계와 이 부분의 경계에 대한 패더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부드러운 색상이 칠해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누구를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여성분의 사진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한번 리터칭을 해보시죠. 리터칭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밝기와 어둡기를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입술 부분이나 혹은 이런 눈 부분에 색상 보정을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보실까요? 뭐 밝기를 조절하는 건 잘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잡티가 전혀 조절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왼쪽에 있는 툴을 보면 블루어 툴이 있고 샤픈 툴이 있고 스머지 툴이 있습니다. 블루어는 배경을 뿌옇게 흐려뜨리는 걸 블루어 툴이라고 하고, 샤픈 툴은 반대로 경계를 또렷하게 만드는 툴을 샤픈이라고 하고, 스머지는 뭉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스머지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 스트렝스 힘을
제가 좀 줄여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경계가 뭉개집니다. 이런 식으로. 경계 뭉개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경계를 뭉개버리는 겁니다. 이게 스머지 툴입니다. 자, 어떤가요? 그러면 얼굴에 티가 많았는데 좀 뭉개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스트렝스 값이 강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찌그러뜨리는 겁니다. 경계를 찌그러뜨릴 때 사용하는 게 스머지 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스머지 툴이 블루어 툴입니다. 블루어 툴은 이렇게 경계를 뿌옇게 흐려뜨리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여기 스트렝스를 지금 제가 100으로 놨습니다. 경계가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경계를 이렇게 뿌옇게 흐려뜨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웃 포커싱 효과를 줄 때 쓰는 게 이 블루어 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블루어 툴을 줘버리면 경계가 뭉그러져 버리니까 똑같이 잡티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샤픈입니다. 이 샤픈은 경계를 또렷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이렇게 약간 흐릿한 경계를 이렇게 리터칭 해주게 되면 경계가 조금 또렷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였는데 이렇게 경계가 좀 또렷해지는 거죠. 자, 멀리서 한번 볼까요? 자, 이 상태였는데 경계가 조금 또렷해지는 거죠. 이게 샤픈 툴입니다. 다만 샤픈 툴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자, 많이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원색이 드러나 버립니다. 원래 색상이 지닌 색깔이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샤픈 툴은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처음 한 번에서 2번 정도 간단하게 리터칭 하는 정도, 그 정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살짝 한 번, 2번. 그러면 벌써 2번째도 벌써 여기 색상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죠. 한 800에 600 정도? 뭐 아니면 이렇게 조그맣게 800에 600 그리고 크리에이트 하나 만들어 보죠. 그 다음 그라데이션을 쓸 건데 이렇게요. 그라데이션을 선택한 다음 여기를 눌러보세요. 여러가지 다양한 그라데이션들이 있습니다. 내가 추가할 수 있어요. 그라데이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클릭해 봅니다. 아니, 여기 선택 툴이 여기 보시면 뉴 그라디언트 있죠? 뉴 그라디언트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툴이 있고 눌러보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는 그라데이션 목록이고 그 다음 여기 그라데이션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수정해서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뉴 버튼이 있어요. 뉴 버튼, OK,
캔슬. 자, 이 아래쪽은 색상이고 이 위쪽은 투명도입니다. 이 위쪽은 투명도고 이 아래쪽은 색상입니다. 클릭하면 얼마든지 색상들을 이렇게 추가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요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자, 얘를 클릭한 다음에 컬러를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색상은 이렇게 빨간색, 그다음 두 번째 색상은 노란색, 세 번째 색상은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 그 다음 다시 네 번째 색상은 빨간색.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색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상을 이렇게 쭉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저처럼 선택을 하고 색상을 지정해 보시죠. 얘네들을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위치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 윗부분은 뭐냐면 투명도입니다. 선택을 하면 얘를 선택하면 오파시티라는 것이 나와요. 투명하고 불투명하고에 대한 정도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투명과 불투명에 대한 색상을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위치도 조절할 수 있고 얼마든지 클릭해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얘를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삭제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지우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아래쪽은 불투명한데 여기서부터 투명해지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투명해집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오케이. 그리고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뉴 레이어. 그리고 그라디언트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색칠을 해봅니다. 이만큼만요.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다음 또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스탬프 툴인데 여기 있네요. 여기 스탬프 툴. 요 스탬프 툴이 참 재밌는 툴입니다. 도장 툴이에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크기를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근데 이때 그냥 클릭하는 게 아니고 Alt 키를 누르고 복사할 부분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 다음에 대상지에 가서 드래그 시작. 그러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 다음에 드래그. 그럼 어떤가요?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금방 티를 없앨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여기 눈을 좀 키우고 싶어요. 코도 좀 줄이고 싶고요. 이런 거 작업할 때 원래 쓰는 게 뭐냐면은 이 스머지 툴입니다. 스머지 툴인데 이 스머지 툴의 하드니스를 100% 딱딱하게 해놓고 스트렝스를 100%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코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자, 원래는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눈의 크기를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적당히 잡아놓고 조금만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키우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조금만 위로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얼굴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한번 해보실까요? 근데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여기 필터 메뉴에 보시면 여기 리퀴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필터 툴에 리퀴파이 눌러보시면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여기 예를 들어서 얘예요. 얘하고 얘 두 개가 뭐냐면은 얘는 커지게 하는 거고 얘는 작아지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커지는 거, 아이고, 커진 거 보이시나요?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커져요. 자, 한 번씩 이렇게 클릭. 아주 살짝 클릭하는 거죠. 반대로 얘는 오목하게 작아지게 하는 겁니다. 살짝 클릭. 쭉 누르면 이렇게 작아지겠죠. 그죠? 이렇게 작아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사람 얼굴 보이시나요? 여기 페이스 툴. 얘를 누르시면 얼굴에 대한 테두리가 이렇게 나타나요. 입술에 대한 혹은 눈에 대한 이렇게. 자, 얼굴에 대한 거를 이렇게 클릭하면 내가 얼굴에 대한 크기를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술을 키울 수도 있고요. 눈을 클릭하면 눈동자의 크기를 혹은 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하면 눈동자의 간격도 조절할 수 있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OK를 누르면 자, 이렇게 얼굴이 바뀌겠죠. 자, 원래 얼굴은 이렇습니다. 바뀐 얼굴은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얼굴 바꾸는 툴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아까 도장 툴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스탬프 툴 선택하고 복제해야 할 부분을 이렇게 복제할 부분을 클릭하고 그 다음 드래그 하면 돼요. 클릭할 때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싹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배가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라인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경계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맞추어서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스탬프 툴을 할 때 다시 클릭하고 자, 이렇게 위치를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서 드래그 시작.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싹 정리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을 좀 지워 볼 겁니다. 항상 스탬프 툴은 이렇게 경계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스탬프, 그 다음에 경계를 클릭하고 드래그 시작. 그러면 이렇게 경계에 맞춰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 라인 따라서 이렇게 지금 붙이란 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스탬프 툴을 멀리서 하시면 안 돼요. 가까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드래그. 이렇게 잘 끼워 맞추시면 됩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스탬프 툴은 그림을 그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여기는 없어야 되고, 여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탬프 툴을 잘 복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씩 복사하는 겁니다. 몇 번 드래그하고 다시 또 클릭해서 지우고, 다시 또 몇 번 클릭하고 지우고, 다시 또 클릭하고 지우고, 계속 이걸 반복하셔야 돼요. 한 번에 괜찮다고 한 번에 이렇게 막 여러 번 드래그 하시면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와요. 반복된 느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잘 지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이 지워졌네요. 자, 한번 지워 보시죠. 이건 사람마다 그리는 방법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스탬프 툴. 그 다음에 지금 라인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쉬운 거부터 해보죠. 스탬프 툴을 클릭하고 이렇게 높낮이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잘 맞춘 다음에 드래그.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 그 다음 쉬운 것부터 이 부분이죠. 오래 드래그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한 번 했으면 왼쪽도 이렇게 드래그를 한 번 하셔야죠. 자, 이런 식으로요.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죠? 그 다음에 자, 클릭하고 이번엔 경계가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해당 라인에 맞춰서 다시 드래그. 한 번 더 드래그. 그림을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정리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아예 이 부분을 아예 없앨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가 이렇게 있죠. 이 파도가, 여기에 파도에 대한 정보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스탬프 툴로, 자, Alt키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 클릭. 자, 드래그.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자, 저는 여기 다 없앴습니다.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뭉그러뜨려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복사해서 들어와야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어떤가요? 깨끗하게 됐나요? 요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다시 스탬프. 그 다음에 오파시티 값을 낮춰서, 아이고. 다시 한번 드래그.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리게 복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스탬프 툴 위에 보시면 이렇게 스폿 힐링 브러쉬 툴이 있습니다. 힐링 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간단해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회색 영역 나오죠. 이걸 누가 알아서 하냐면 포토샵이 알아서 계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포토샵이 알아서 이걸 만들어 줘요. 이걸 힐링 브러쉬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힐링 브러쉬. 자. 그 다음에 드래그. 굳이 Alt키 안 누르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 보이시나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라고 부릅니다. 자. 룰러라고 부릅니다. 얘는 여기 뷰 메뉴에 보시면 여기 룰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자가 감춰지기도 하고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키에 R을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R을 누르면 룰러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룰러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면 단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픽셀 혹은 인치 혹은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단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단위도 한번 바꿔보시죠. 룰러는 단순히 자이기도 하지만은요, 이 룰러에서 드래그를 시작을 하면 이동툴 선택하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가이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끌려 나와요. 이동 툴을 선택하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다시 가이드가 룰러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가이드를 가져왔다가 만들었다가 한번 지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요. 여기 가이드가 시작되는 이 부분부터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 이렇게 얘 안 움직이나? 바뀌어서 그렇구나.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원점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가이드를 빼고, 자, 여기서부터 동시에 나오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끌려 나오면, 자, 이렇게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그리고 0,0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원점을 내가 이동할 수 있고, 요 왼쪽 상단을 더블 클릭하면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원점의 위치를 내가 임의로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 룰러의 사용 방법이에요. 더블 클릭하면 얼마든지 원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레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붙여넣기를 했기 때문에 레이어가 이제 이렇게 떠 있는 거죠. 레이어를 복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복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드래그해서 뉴 레이어에다가 놓으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드래그해서 휴지통에다 버려도 돼요. 드래그해서 뉴 레이어에다 놓으면 이렇게 레이어가 복제가 됩니다. 자, 레이어 복제도 한번 해보시죠. 원본을 안 건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삐딱하죠. 이걸 똑바로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가이드를 끄집어내겠습니다. 건물이 대략 똑바로 쓰려면 이런 모습이면 되겠네요. 높이는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수정 명령어를 쓸 건데 어떻게 쓰느냐? 제일 첫 번째 쓰는 방법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선택을 해서 움직이는 방법이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어 통째로 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레이어 통째로 선택을 해서 그리고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통째로 선택을 해서 도큐멘트를 통째로 선택을 해서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바로 여기 트랜스폼 혹은 프리 트랜스폼을 쓰시면 됩니다. 트랜스폼을 쓰셔도 되고 여기 있는 트랜스폼이나 프리 트랜스폼을 쓰셔도 됩니다. 보통은 프리 트랜스폼을 써요. 컨트롤 T 눌러서. 그러면 이렇게 각자의 조절자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트랜스폼 명령어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스케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만 한번 해보세요. 자, 오른 버튼 누르면 로테이트가 나오네요.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 역시 Shift 키 누르면 15도 단위로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스큐라는 것과 디스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큐는 이렇게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다리꼴 모양을 만들 때 쓰는 게 스큐입니다. 이렇게 사다리꼴을 만들 때 쓰는 게 스큐고, 그 다음에 디스톨트는 이렇게 코너를 하나씩 수정할 때 쓰는 게 디스톨트입니다. 그리고 퍼스펙티브가 원근감 주기입니다. 이렇게 원근감을 만들어 줄 때 사용하는 게 퍼스펙티브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사용할 건 바로 이 디스톨트입니다. 디스톨트예요. 이 코너점을 하나씩 수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라인이 일직선으로 맞춰진 거 보이시죠? 마찬가지. 여기도 일직선으로 맞추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조금씩 더 수정을 해주는데 양 옆으로 퍼지다 보니까 이렇게 양 옆으로 퍼지다 보니까 높이가 줄어들었네요.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 봅시다. Shift 키 안 올라가네요. 그럼 스케일. 아까 원래 높이가 여기였죠? 자, 다시 디스톨트. 자, 이렇게요. 그리고 엔터. 그럼 어떤가요? 다시 일자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랩. 왜곡이에요. 이렇게 왜곡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주는 거예요. 드래그 해보세요. 이렇게 왜곡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을 주는 걸 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미지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내가 마음대로 수정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걸 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색연필 있네요. 얘를 복사하고 자, 가져와 보죠.
자, 이렇게 제가 색연필을 가져와 봤습니다. 색연필을 좀 딸 겁니다. 라스툴로 색연필을 딸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색연필만 이렇게 따내 보시죠. 이 위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따내셔도 돼요. 중요한 건 저 아래쪽인 거죠. 자, 제가 이렇게 경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경계를 선택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자, 수정. 프리 트랜스폼 안 들어가네요. 자, 왜 안 들어가냐면 이렇게 자, 레이어가 선택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 컨트롤 T. 그 다음에 오른 버튼 눌러서 디스톨트도 좋고 퍼스펙티브도 좋고 이렇게 줄여주면 어떻게 되나요? 원근감 있게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러면 연필꽂이에서 이렇게 나온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얘를 복사합니다. 붙여넣기. 그 다음 가족사진 있네요. 복사하고 새로 만들지 말고 그냥 붙여넣기. 자, 컨트롤 T. 일단 크기를 좀 조절해 보자고요. 자,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서 디스톨트로 위치를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떤가요? 여기 액자가 바뀐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